자, 사무처리 근거를 봅니다. 사무처리는 법령, 계약을 불문하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관습, 사무관리도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예를 체크하시고 팔입니다. 법적 권한이 소멸된 후라 할지라도 법적 권한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법령상의 관계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인계인수를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저쪽에서 손해가 났다면 배임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임된 후도 마찬가지죠. 해임되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겠죠.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아서 저쪽에서 손해가 났다면 역시 배임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판례가 밑에 나올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1번도 별표 치시고 2번도 별표 치시고. 자, 1번 볼게요. 자, 반드시 법적 권한을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포괄적 위탁 사무도 되고요. 근거는 법령,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계약을 말하죠. 관습이라든지 사무관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빨간 펜 들어보시고 법적 권한이 소멸된 후라 할지라도 소멸된 후 동그라미, 해임된 후 동그라미, 역시 마찬가지로 배임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와 있죠. 해임 나와 있죠. 해임됐습니다. 자, 후임자가 선출되었는데 그럼 인계인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제소 사실을 위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스스로 응수하지도 않아서 결국 패소 확정됐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주택조합 전산위원회 위원장은 뭐가 된다? 배임죄 책임을 진다. 이 뜻이죠. 다시 올라가시고.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자, 법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일 때, 이때는 당연무효가 됩니다.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애당초 처음부터 신인관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잘 받으세요. 자, 불륜관계 지속한다. 불륜 세무 치시고. 그렇죠? 이런 것은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그 두 번째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사건인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그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거래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이중매매했다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채권행위, 물권행위 다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손해가 날 일도 없다는 거죠. 배임행위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죄를 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꼭 좀 알아두세요. 판례 보겠습니다. 이게 판례 나와 있죠? 그쵸? 읽어볼게요. 갑은 처가 있어요. 자, 젊은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를 해오던 중 그랬습니다. 자, 그 을려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데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갑 또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를 할 목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다. 증여하기로 약속했죠. 그렇죠? 근데 당장 안 해주고 3년이 있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3년이 되도록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판례가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러한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그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다. 이런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지 않아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판례도 실제로 잘 됩니다. 별표 치시고 불륜 세무 치시고 이것은 무효다. 무효. 약속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도 불표 치세요. 출제가 잘 돼요. 자, 볼게요. 올라가 보시면 갑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계약금 중도금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뭡니까? 계약금 중도금 수령 행위는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인데 이거 무효입니다. 땡땡 무효. 허가를 안 내줘요. 관할 구청에서 또는 관할시에서 허가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인들 간에 계약금 중도금 받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 다음 다시 병에게 이중 매도하고 등기를 경영하였다. 이전 등기 경영한 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요거 무효입니다.
무효라고요. 그래서 채권행위도 무효고 두 번째 물권행위도 무효인 거예요. 당연 무효인 거예요. 당연 무효. 그래서 갑은 배임죄 이 거래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사건이죠. 안자 세무치시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질 않는다. 결국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이 사람들은 부실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명시탁 법리가 아니고 이 관련된 법률이죠.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자, OX 판례 가볼게요. 역시 여기 보시면 1번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다. 그렇죠? 법령 위배죠. 법령 위배는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방금 풀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자, 밑에도 주총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했다고 했죠? 위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것이므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이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세 번째로서는 사무처리는 독립성을 띄어야 됩니다. 독립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의 자유 내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사자는 뭐죠? 몸종이죠. 몸종. 이 불일 사자입니다. 몸종같이 기계적으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독립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보조기간 동그라미. 그렇죠? 고유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조기간도 독립성을 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인 사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상급기간 동그라미. 이 사람도 독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OX 판례 가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상 학교 법인의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배임죄에 될 여지가 있다. 주체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밑에 보시면 이사 겸 교장이었다. 이사 겸 교장이었다. 이사 겸 교장인 사람이 사실상 학교 법인의 경영을 주도했어요. 주도했는데 이 사람이 학교 재산에 관련된 임대차 계획을 체결했다고 해서 손해가 났다고 했을 때 배임죄 성립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동업원 있다. 종업원. 종업원도 동그라미 치시면 이 사람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 사람이 임무 위반해서 이중양도해서 그 내용을 공개되도록 하게 하였다면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 이제 배임행위를 가볼게요. 자, 배임행위라고 하는 것은 배신 때리는 거죠. 그래서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행위를 배임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배임행위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자기부자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채권 출신 미임받은 자가 그 책 게을리해서 채권 소멸시가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부자기범이 되는 거죠. 부작에 따라서 배임죄가 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판례 볼게요. 자, 판례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잘 나옵니다. 1번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과거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임행위, 임무위배행위, 배임행위죠. 법률의 규정, 계약, 신의칙 다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의 사이에 신인관계 저버리는 일체 행위는 다 뭐다?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효, 무효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무효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유효, 무효 가리지 않지만 당연무효일 때는 배임죄가 안 돼요. 자,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성에 위반되는 그래서 위법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이 설령 일부 본인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더라도 그때는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꺽쇠 1번 볼게요. 자, 이사가 그쵸? 회사 명의로 배사할 경우에 그 타인이 지급 능력이 없어서
손해가 발생하려는 점을 알고서 나아갔다면 뭐가 된다? 배임의가 된다는 것이죠. 밑에도 손을 가했죠? 그러면 배임의가 될 수 있고 손을 가했죠? 그럼 배임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돼지꼬리 하세요. 그래도 배임이다 하는 거고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는 거예요. 돼지꼬리 하시고 그래도 배임이 되는 거고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배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뭐 한다? 개무시하라 이런 말. 개무시하라. 그렇죠? 손해발생이면 기수입니다. 각각 기수. 경영상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기수. 대주주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기수 시기는 손해발생 시기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양해가 있었던 결의가 있었던 그 피해자 승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수입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니까 판례에서 별표 치시고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배임죄 된다니까요. 배임죄가 된다.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풀었죠? 여기서 풀었어요. 이사회 결의가 있었든 없었든 허가를 맡았든 안 맡았든 정당화될 수가 없다. 여전히 배임죄 기수가 된다. 이 뜻이. 올라가 볼게요. 배임행위가 재산 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결의가 또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각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배임죄 기수.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됐어요. 별별 쳐보시고. 그 다음에 OX인가요? OX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